화상병 이것도 연구 중에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 불안병에는 화상병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과 재배하신 분 아까 몇 분 계셨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사과 재배는 이 불안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젠 국내에서 진짜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토착 미생물인데 외국에서 수입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국 안 듣더라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작년도에 재작년도하고 두 분 우리가 실험을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제는 6번 쳤는데 예방은 3번 치면 돼요. 3월, 6월, 9월. 옷 피고 쳐도 괜찮아요. 이거 천적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이 날라들어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미생물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게 있다는 거. 복숭아 천공병 문제 돼야 안 돼요? 구멍 있죠? 이것도 해결돼요. 이거 2개. 나중에 필요한 분은 그 책자 앞에 보면 저한테 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죠? 하십시오. 내가 그 집에 그 동영상을 연구에는 홍보 정부 돈 받아가 만들어내는 동영상인데 그거 내 보내드릴게요. 근데 어디 가면은 특정한 회사 제품 선전한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있다 그러길래 여러분들이 보고 관계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고 관계 없는 분들은 필요 없다 한 분은 관심 안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 이해되죠? 예. 이거 다 해결돼요, 지금. 이거는 화상병 걸리면 어때요? 땅에 끌어묻어야 되죠? 예, 심각하죠. 이게 불안병입니다. 불안병가 죽는데, 이게 이 제품을 쓰니까 이렇게 끄덕끄덕하니 아물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천적 미생물인데, 불안병균이 있고, 딴 회사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료에다가 찍었어요. 요 놈이 이제 들어간 데는 요렇게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안병이 맥을 못 쳐요. 근데 이거 치는 데는 전부 다 어때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KM 방금 이 얘기에 들어간 게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딴 거는 이렇게 그대로 번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이 실험실에서 요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요래 갖고 이제 미끼 들어간다. 요 이제 미생물의 영역이 넓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듣는구나. 안 들어가면은 안 듣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포도에는 탄저병 어때요? 이제 저것 되면 장막이 되면 비가림에 골치 아프죠? 탄저병하고 불안병 동시에 방제가 돼요, 이게. 거창에서 작년에 실험을 했고, 회복됐고, 요거 친 데는 불안병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영주에 김동진 장로님, 그분은 전부 다 이 집 제품 갖고 친환경을 했는데, 작년에 사과에 25번 정도 일반 농사 진 분들이 쳤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25번? 예. 근데 그분은 보통 친환경 자재 한 7번에서 8번 치고 많은데, 작년에는 미생물 제재를 좀 많이 쳐갖고 16번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재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새 친환경 재배 참 이게 하려면은 미생물 갖고 해야 되는데, 요거 말 나온 김에 미리 얘기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화학 농약을 계속 치면은 내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성 생길 때 어쩝니까? 속수무책이죠. 딴 걸 또 자꾸 이게 바꿔갖고 쳐야 되고, 또 어쩌면 더 독하게 쳐야 되고 이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다국적 기업. 국제적으로 몬산토 같은 거, 제초제 만드는 회사, 그런데 큰 몇십 조씩 하는 회사. 이런 친구들이 요새 천적 미생물 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막 몇 조씩 들여갖고. 왜 그러냐 하면은요, 화학약품을 써갖고 한 2번 내지 3번 쓰면 내성이 생기니까 안 들을 때 천적 미생물을 고개 듣는 천적 미생물을 한번 뿌리는 거야. 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성이 고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다시 화학약품을 치면 된다, 이게. 요걸 발견한 얘기라, 최근에. 그래갖고 2번이나 3번 정도 치고는, 요거 내성이 생기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천적 미생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요거 꼭 하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 여러 수십 가지 뭐 쭉 새로운 게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귀에 속 들어오는 게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사들이요 진짜 머릿속에 든 거 책자에 없는 노하우를 한마디씩 해줄 겁니다. 그런 거는 딱 적어놨다가 여러분들 활용하면 굉장히 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좋은 농산물은 어떤 것일까? 첫째 뭡니까? 안전성이 보장된 것, 친환경 농산물,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이거는 유해 성분이 없으니까 합격인데 이게 5%밖에 안 돼. 나머지 그럼 95% 뭐 먹고 사느냐 이게야. 이거는 일반 농산물에도 GAP를 포함해 갖고 농약 성분 허용 기준치 이내를 합격으로 봐주자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친환경이 없으면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데 농약도 계속 치면 잔류 농약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나는 게 이래요. 농약이 잘 안 들으니까 정량대로 치는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정량대로 친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 TDI라 그래갖고 농산물에 쳐갖고 그 농산물 기준치 그러니까 적정 희석 배수대로 친 걸 우리가 60세까지 먹어도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 걸 기준으로 해갖고 저 희석 배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나는 한 2배 정도는 보통 신다 그러더라고.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같으면 아주 양호한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기준치보다 더 많이 썼을 때 많이 묻어갖고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우리 몸에서 탈이 빨리 나겠어요? 빨리 나죠. 늦게 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암이라든지 이 성인병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맛이 있어야 돼, 맛이. 맛. 맛없으면 사먹습니까? 안 사먹습니까? 안 사먹잖아, 이게. 아무리 뭐 이거 안전성 보장돼도 맛이 있는데 맛을 내는 방법은요, 첫째, 땅이 좋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토양 유기물하고 미생물이 짝짝꿍 해갖고 이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낸 게 저분자 핵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저분자 핵산. 이게 뭐냐면은 미원하고 미풍의 맛을 내는 게 저분자 핵산입니다. 그게 미생물의 작품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비타민, 아미노산, 호르몬 이런 것들을 또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베레린, 옥신, 뿌리 발육 독해하고 이게 미생물들이 만드는 대사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토양 유기물, 땅이 좋은 것 같으면 미생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야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이 도마도라든지 오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걸 농사 잘 지니까 이제 농민들이 또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아, 이거 내 첫 농사 지은 건데 이거 농사 잘 됐다. 먹어봐라. 하고 보내온단 말이에요. 하나 참외 예를 들어볼게요. 한쪽에는 유기재배 참외를 하고 한쪽에는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2, 3년 돼가 이제 막바로 베어갖고 하는데 첫 상자를 딱 뜯어갖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먹으면 당도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그런데 6월 말에서 7월쯤 되는 것 같으면은 어때요? 이제 끝물이라며, 끝물. 그래, 그때는 이제 내가 돈을 주고 사먹지. 한 상자 보내라. 그때는 값도 굉장히 싸죠. 보내라 하고 깎아 먹어보면은요. 유기재배 핸드는 당도가 첫 번째 당도하고 비슷해요. 귀농 핸드는 물론 자기 땅이 아니라서 땅을 못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유박 같은 거 뭐 이런 걸 뿌려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퇴비라든지 미생물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을에 그 뭡니까 무 먹는 것보다도 더 맛이 없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유명한 포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과도 안 그러는 보장 없거든요. 제가 청송사과, 그 다음에 그 양구사과, 그 다음에 그 영주사과 뭐 이렇게 이제 각처에서 이렇게 먹어보면은요 맛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토양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영양 성분도 높고 가격이 싸야 된다. 이건 소비자 입장인데, 땅이 좋으면 영양 성분도 높게 돼 있어.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근데 이건 소비자 입장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요 앞에 한자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요 앞에. 싸야 된다, 앞에. 그렇지. 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비싸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좋은 농산물의 조건이에요. 현재로서. 근데 지금 이제 그 농약을 여러분들이 안 치면 안 되니까 일반 농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부탁은요, 한 번이라도 덜 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농약에 노출되면 치매, 전단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8배가 높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면 이게 복잡합니다. 막 치매 걸릴 확률이 2.8배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치면 어때요? 치매 걸릴 확률이 3배가 그냥 높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이랍니다. 서울에. 근데 놀랍게도 그게 10명이 수술을 하는데, 됐습니까? 9명이 도시인이고 1명이 우리 농민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농촌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60%, 도시인들이 40%랍니다. 인구가 도시가 많습니까? 시골이 많습니까? 도시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암 환자는 시골 출신들이 더 많다는 것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이거하고 전부 다 연계성이 있다. 이게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근데 옛날에 다이옥신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옥신. 그라목손, 비선택성 제초제, 치면 다 죽어. 굉장히 독해요. 고엽제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그 1g 같으면 커피 숟가락 그게 2g짜리고 3g짜리인데 2분의 1, 3분의 1인데 그거 1g이 성인 2만 명을 죽여요. 1g이. 그러고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 출신들은 아시겠네. 꽁하고 산토끼, 산비둘기 잡으려고 꽁하고 그 구멍 파고 잡아 있는 거 있죠? 찔레나무에 사이나보다 1000배나 더 독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2015년도도 판매 금지가 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다이옥신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노 싶으죠? 플라스틱하고 비닐을 태우면은 그 성분이 나옵니다. 이게 하늘나라로 안 가고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연기가 싹 깔려갖고 우리 몸이라든지 콧구멍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고추대라든지 참깨대 뭐 이런 걸 태워갖고는 그게 비료가 되니까, 가리고 칼슘이고 대기니까 석회고 하기 때문에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면 비료가 되는데, 이거 비닐로 태운 거는 뿌리면은 이게 작물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전부 다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농약과 더불어. 그러니까 절대로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태우지 마시라는 거. 이게 100년 동안 분해가 안 돼요. 방사능하고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태운 재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비닐 포대 같은 데 잡아갖고 영구 보존 한쪽적으로 해갖고 논밭에 안 들어가게끔 하시라.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과수도 하시지만은 일반 채소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반 채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많으시네. 고맙습니다. 자, 일반 채소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연작피해인데 청고병입니다. 시퍼렇게 말라 죽는 거. 고추하고 도마도에 있습니다. 시드름병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균핵병하고 잿빛곰팡이병. 한 2, 3년만 농사 지으면 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쪽박 차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갖고, 전라북도 어느 지역인데 6개월 동안 재배하다가 방울도마도 한 털도 수확을 못하고 갈아엎는 겁니다. 고추, 역병, 탄저병, 이거
어떤 데 가니까 탄저병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까? 탄저병 때문에 농사 못 짓겠습니까? 오늘 5분의 강의 잘 들으시고 탄저병 예방하십시오. 이거 진짜 저는 탄저병을 병으로 안 칩니다. 왜 그러냐? 예방하면 잘 됐거든 이게. 제가 옛날에 김치공장을 했어요. 5만 평 농사 지어갖고. 그래가 국내 인정도 받아갖고 가공품 인정 받아갖고 또 국제 인정까지 받아갖고 일본에 김치를 수출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고추 농사를 5천 평을 지었단 말이에요. 땅 힘 살려갖고 천정미생물하고 들어대니까 5천 평에 역병 탄저병 나오는 게 아마 한 50포기도 안 됐을 거예요. 예방하면 듣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방을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방하면 들어요. 걸리고 난 뒤에는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마늘 합니까? 마늘? 먹을 거. 예. 이게 뿌리 흑색 서금병 그래요. 이거 어성하고 남해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줘 갖고 이 피해 안 본 분들 만세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동의 되거든. 딴 사람들은 동의 안 되는데 딴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가고 엉망진창인데 자기가 잘 됐다. 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딴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참 희한하더라고. 농민들이 또 욕심들도 많고 셈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가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물적기조가 그렇습니까? 물? 아닙니다. 배추 뿌리 혹병, 무사마귀병이라고도 하죠. 이 연작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pH가 산성이거나 유기물이었거나 배수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입니다. 나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밀식 재배를 해갖고 외성사과 재배를 해요. 하는데 저거 한 주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 묘목 거래 주고 사과 옵니까? 근데 이게 2, 3년부터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빼고 다시 그대로다가 새로 갖다 심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이거 백날 짓을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데 가면 갑니다. 여기에 후사령균이 많아갖고 이게 뭐 됐다고 어디 부서가기 그렇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게 후사령입니다. 그 앞에 뭐가 거쳐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정말로 병을 일으키는 거는 균들이죠. 균들은 뭔지 하면 밀도사움입니다. 밀도사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반 농사, 화학비료 농사 지은 분들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웃어요. 그런데 저가 실패를 하면서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30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강호동이라든지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가 2사람이 왔다고 봅시다. 저 바깥에. 그럼 우리가 나가고 와 해갖고 막 안고 물고 뜯고 하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죠. 근데 바깥에 천하장사가 우리 숫자보다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땅 속에 나쁜 병균의 미생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천적미생물 뭐 농약 쳐도 이게 50% 이상 병해가 있을 때는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퇴비라든지 이런 좋은 놈 퇴비를 나중에 퇴비에 대해서 오늘 5분에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진짜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아 이어갖고 그 토양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이기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부족한 거는 천적미생물을 갖고 계속 때리면은 다 잡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나무가 죽어갖고 애로사항 있다 하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쪽팔려갖고 얘기 못하겠다 싶으면 저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이제 제가 아는 교수 한 분하고 그분도 이제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마지막 여생 우리가 농민들한테 뭐 돈 받고 카운셀러가 아니고 이 컨설팅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전화 상담이라도 해주자.
이래가 이제 그 둘이서 이기투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두서너 번씩 전화가 꽤 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준 데도 많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그 나무지기 제가 대한민국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한 학교를, 농업학교를 나와갖고 한평생을 한 분야에서 종사한다는 거 이상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98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95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의 흑농종묘, 중앙종묘가 외국인들한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말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종묘회사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딱 첫 마디가 만나자마자 너그 나라 참 이상하다 이게야. 왜 하있기네. 왜 토종종묘회사를 종자회사를 외국에 팔아넘기느냐 이게야. 앞으로 너들 몇 년 후에 엄청나게 비싼 종자 사선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종묘회사 사장이.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요새 여러분들 그 청양고추 종자가 우리 거 아닙니다. 외국에서 다 사다 쓴 거. 요새 뭐 종자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런 꼴이 됐는데 그때의 중앙종묘에서 제가 하던 분이 있어요. 이 육종을 정말로 멋지게 담당하시는 분이 외국인 회사에서 오락하는 거 안 가고 자기 지분을 받아갖고 별도로 10,000평의 농장을 만들어갖고 종묘회사를 별도로 차렸어요. 초기부터 이제 시작하자. 외국에 안 간다, 이제. 그래갖고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76년도부터 77년도부터 82년도까지 그분 농장 옆에서 비닐하우스 2,300평, 노지 8,000평, 이걸 갖고 이제 톱밥터리 만들어갖고 시험 재배를 했어요. 한 5년 동안. 할 때 붙어 있으니까 저보다 그분이 농대 나오셔갖고 육종의 전문가니까 뭐 10년 이상 선배니까 가서 뭐 형님 볼 때니까 밥도 얻어 먹고 그 뭐 육종 해놓은 거 신품종 나오면 잘라갖고 맛도 보고 뭐 어떻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주 못 만났어요. 이분이 우장춘 박사의 그 박사님의 제일 막내 제자예요. 근데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 이게야. 그래가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가니까 동네 온천장이 계시더라고. 저는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고 그 불과 뭐 성용차로 한 15분 버스 타고 와도 30분도 안 걸리는데 가니까 오래간만이라 하고 뭐 진짜 얼굴은 못 비비됐지만 손을 갖고 뭐 이래 오래 했어 하고 점심을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대학 졸업해갖고 한평생 작물 재배했으면 작물 재배의 귀신입니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이죠. 이 농가대학 나오고 계시기에 귀신인데 뭐라 하는가 있기네. 이 토양 관계를 연작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흥청 그 다음에 대학 이런 데 용역도 좋겠죠. 아무리 해도 이거 해결 안 된다 이게. 해결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어디 들어보니까 당신이 말이지 연작장애 해결해주고 돌아다닌다 하길래 전화번호 우찌우찌 알아갖고 연락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옛날에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 떨어지시니까 이렇더라고. 그래가 그럼 농장을 한번 봐야 알죠 하고 가니까 이 꼴이라. 이게 원종이에요, 원종. 이게 메론의 원종인데 1년에 종자를 한 40억 이상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뭐 카나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래 되니까 이게 작물 재배에 말이 됩니까? 연작 피해 때문에. 그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 물을 담가요, 물을. 시설도 잘 해놨더라고요. 밑에 관을 묻어갖고 여기 물 빠지면 밑에 쫙쫙 빠져도 되는데 이게 이제 물 빠진 자국이에요. 그래도 염류집적은 해결되는데 염류집적이 뭔지 아세요? 비료가 너무 많이 들어갖고 땅에 묻어 있는 거. 그거는 해결이 되는데 병충해는 안 되더라 이게야. 병충해는. 병해가 계속 나오니까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거 진작 좀 부리죠 하고 이제 내가 농담을 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님 이거 내 시간대로만 꼭 해야지. 형님 농사 잘 짓는다고 또
형님 농사대로 그 방식대로 중간에 할 것 같으면 나는 아예 얘기를 안 한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 막 죽어도 10,000평 중에 1,000평은 그래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래 자 약속하죠. 약속한다 이게. 그래갖고 여기 보십시오. 퇴비를 1,000평에 대한 퇴비를 일반 퇴비 말고 진짜 좋은 퇴비가 제 이제 그 기술 지도해갖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잡아넣고 천적 미생물을 사용했는데 28년 동안에 농사를 제일 잘 짓다는 얘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시김시기대로. 그런데 자기의 의사가 들어가서는 이게 곤란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우리 장은진 선생님한테 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견학을 가시려면은 이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이 친구도 그 건축기사예요. 서울에서 건축기사 월급 받아가 보면 자기 부인하고 딸 둘 아들 하나 5 식구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80대 중반 넘어가서 도저히 농사 못 짓겠다. 네가 내려와서 농사를 지라. 그래갖고 내려온 지가 이제 한 10년쯤 되겠네. 몇 년 전이니까. 근데 2만 평을 논농사를 짓어요. 2만 평에 2,000원 안 나오지만 2,000원 잡더라도 4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저거 5 식구하고 부모님 모시고 7 식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아들 교육도 못 시킨다 이게 4천만 원 갖고는. 그러니까 주위에 보니까 뭘 하겠습니까? 수박을 하더라 이게 수박을. 그러니까 수박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했는데 계속 꼬로박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 3, 4년 농사 짓고는 씻고 한 살림이 납품했는데 유기재배 한답시고 갔으니까 이거는 당도도 낮고 상품이 나빠서 몸 팔아먹겠다고 다 싣고 가라는 얘기야.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야. 자존심 띠기 상하는 게 뭡니까? 농사지니까 가져가서 반품 받는 거 그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래 도대체 이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 선배들한테 물은 거야.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농사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니는 아직 땅이 말을 안 듣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 이게야. 아니 귀농인들한테 땅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면 알아들을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터넷 두드리니까 그때 유일하게 땅심 살리는 퇴비 만들기 제 책이 나와 있더란 얘기야. 그 놈을 갖다가 교보문고에 가서 사갖고 3분을 밤새고 가면서 읽었대요. 그래 이제 흑살림 연수원이 괴산이 있습니다. 같은 충북이네요, 그죠? 괴산이 있는데 그 창립 기념일 날 전국 농민들이 모이면 공짜로 강의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이제 2시간인가 3시간 강의를 했어요. 하는데 이 친구가 책을 갖고 왔더라고. 소문을 듣고. 그래 강의 듣고 난 뒤에 사인해달라고 이제 사인을 해줬어요. 해주고 난 뒤에 박사님, 내가 이제 저걸 해야 되겠다 이게야. 퇴비를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좀 만들게 그 지도를 해주시오. 당연히 해주지. 젊은 친구인데. 그래가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고 해갖고 만드는 게 이 퇴비예요. 퇴비를 잘 만들었어요. 퇴비사가 자기 아버지가 우사 소음이던 그게 103평 있는 걸 이걸 좀 높여갖고 퇴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부자네 가니까 이 친구가 참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지독하게 못 살았어요 하는 거라. 못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을 했대. 우리 대에 참전을 많이 했거든. 지금 70대 후반에서 80대 한 중반일 때 했는데 월남전에 1년만 있을 걸 갖다가 돈 벌이기 위해서 2년을 거기서 전투에 참가했대요. 그래서 돈 보내오는 걸 할아버지가 막 보내오면 모아갖고 논 사고 했는데 그때 땅값이 쌌잖아요. 논을 2만 평 샀는데 누나들 3사람하고 자기 아들 하나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가 특별 수혜자라고 내가 누나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양심가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퇴비를 잘 만들어 놓고 2019년 3월 29일 날 이 카톡이 떡 날라왔어요. 박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야. 한 살림에 납품을 하는데 3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2가지 품종은 모종이 좋은데 이거는 이래 갖고 그 물건 안 된다. 전부 다 갖다 버리라 그런다 이게 주위에서.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이거 말고는 모종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게야. 그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고민하다가 박사님한테 카톡 보냅니다 하길래 그래 내가
웃으면서 전화를 왔길래, 카톡도 보내고 전화가 왔길래, 네 좋은 탭이 있지 않느냐. 시바락 한 거야, 시바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자관 심어라 했는데, 근데 일주일 후대가 이거 탁 보내오면서 아직 소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사람은 일주일 같으면 이제 활착했는데, 이제 뿌리 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랬는데, 21일째 완전하게 회복을 해갖고 주위의 딴 농장보다 더 좋다 이게야.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는데, 아이고 박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는 얘기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땅 속에 좋은 퇴비를 주면은요,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이런 등등 토양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베레린이라든지 옥신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활착도 빠르고, 활착했다면 그때부터 땅 속에 있는 양분들이 쫙 빠르다는 생각하고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이래갖고 그의 농사를 지은 게요, 딴 사람들은 한 동에 350만 원을 받는데 이 친구는 700만 원을 받았어요. 꽃배기를 받았어요. 11동이니까 7,700만 원. 그 다음에 후작으로 당근을 심어갖고 한 4, 5천만 원 해버리니까 그 해 1억 2, 3천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동네에서 제일 꼴찌거리가 그 동네에서 지금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대. 그래가 뻗떡하면 와서 네 탭이 뭐 우회됐노 뭐 우회됐노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연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 그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마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마도 짭짜리 도마도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1960년대부터 그 김해 지역은 비닐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살아계실 때 저하고 몇 번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랬는데, 그분은 최초 56년도부터는 이 창호지에다가 콩기름을 발라갖고 요거를 했고, 1960년부터는 공업용 비닐을 갖고 와서 이게 하우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박혜수 씨입니다. 박혜수 씨. 근데 그 지역이 그러니까 40년하고 66년 됐으니까 연작 피해라도 엄청나게 입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놀랍게도 짭짜리 도마도는요, 보통 도마도의 2배에서 3배 가격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좀 적습니다, 이게. 좀 적고 맛은 짭고.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반쪽 시드름병 그래갖고 버티실리움 가는 곰팡이하고 선충, 여러분들 아마 선충 아실 겁니다.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깔아먹는 게 있는데, 병을 만드는 거.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피해인데, 작년도에 이래갖고 한 7, 8천 밖에 못했대요. 7, 8천. 2,500평에서. 그래갖고 딴 사람들은 뭐 꽃배기를 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마도 장목반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이거 퇴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천정미생물을 사용하면 된다 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진짜 한 30명 됐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 머릿속에 이게 박혔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 탭이 좀 소개해 주시오. 그 탭이가 주문 안 하면 못 사는 탭인데 내가 특별하게 좀 저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미생물을 사용하고 했는데, 이 뿌리도 막 이렇게 선충 피해를 받았죠. 보십시오. 2023년도 요거는 12월 12일 날 찍은 거고, 29일 날 밑에 여기인데, 지금 한창 수확이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금년도에는요, 8천만 원 작년에 한 게 2억 한 5천만 이상 다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38은 24. 어때요? 강이 잘 들어갔고, 그 퇴비값하고 천정미생물과 해봤자 1,200 더 안 들어갈 끼거든요. 그래갖고 몇 천만 원 더 하면 어때요? 본전치기 넘어서고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까? 안 맞는 장사입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책을 2권 썼지만 앞으로 1권 더 쓸 겁니다. 뭐냐? 전국에 제가 지도를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 한 40명 정도, 성공 사례, 그걸 쭉 해가 책을 써갖고 남겨놓으면 이제 저는 그만 이제 저걸 하려고요. 근데 유튜브는 계속 좀 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이거 그냥 지나치게 듣지 마시고, 아, 저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을 때는 꼭 한번 해보세요. 전체 다를 하시지 말고 일부라도 해갖고 되면 확산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이 나이께나 든 친구가 와서 말이죠, 이게 목에 이 피가 토하도록 열을 올려갖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만날 실패하는 거는 여러분들 책임이지만은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 책임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요새 요 따끈따끈한 거 여러분들 이게 처음 듣는 겁니다. 2023년 11월호 일본 현대농업에서 나오는 건데, 자, 요거 제가 요 번역해갖고 처음 강의 건네요. 여러분들 행운입니다. 첫 번 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이 친구가 사무라 씨라는 친구인데, 이게 큰 도마도, 그러니까 오기 도마도 찌꺼리 방법 아닙니까? 이게인데 해마다 뭐가 걸리냐면 청고병하고 위조병,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 도마도 농사 지은 지가 40대 분들은 20몇 년 됐어요.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퇴비를 막 5톤씩 10톤씩 넣어도 안 되더라 그 얘기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하나의 깨를 내가 아주 완숙된 퇴비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비닐 멀칭을 시켜놓고 부대기를 파고 아주 완숙된 걸 갖다가 이 그릇으로 한 그릇씩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요거를 도마도 모종이죠. 3분의 1 정도를 위에 뜨게 하고 3분의 2 정도를 요 속에 집어넣는 거야. 했는데 이게 청고병하고 위조병이 방지가 되더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숙 퇴비가 없을 때 고추라든지 도마도, 오이, 수박 뭐 이런 거 심으실 때 이런 방법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숙 퇴비 보통 이제 노지에는 한 2톤 정도, 1톤에서 2톤 정도 넣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한 300~400kg만 있어도 충분하게 농사가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한 2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어떤 농가에서 하는데 자기가 15년 동안 요대로 해보니까 그 연작 피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데도 저걸 했는데 최근에 요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진 찍어갖고 그때는 얘기만 들었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묘목 심을 때 그 완숙된 퇴비 집어넣으면 좋은데, 완숙된 퇴비가 아닐 때는 피해를 봅니다. 아까 그 미숙 퇴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이 양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 이거는 퇴비를 안 넣고 그냥 심었다 이게야. 심었는데 요 병균들이 있고 현시육하는 이게 뭐냐면은 선충입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나갔을 때 이게 완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받아갖고 잎이 시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이거지. 한 바가지, 이제 한 그릇 집어넣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뿌리가 뻗을 때에 요 퇴비를 거쳐서 나간다 이거죠. 거쳐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저거 있죠. 어린아들 낳았을 때 일주일 정도 뭘 먹입니까? 모유를 먹이죠. 축산에는 뭘 먹입니까? 초유를 먹이죠. 그런 식으로 면역력을 키워준다 이게. 면역력을 초기부터. 그러니까 튼튼하게 나가니까 나쁜 균들을 이기고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란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자연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병에는 뭘 갖다가 집어넣으면 당당 낫고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게 원리에 맞게끔 뭐를 도와준다든지 부족한 걸 집어넣어 갖고 이기게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 이거 절대 자연과학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항산화력, 이게 야채의 힘, 야채의 가치란 얘기입니다. 같은 밭에서 도마도 재배를 했더라도 키트, 기계를 갖다 들이대면은 항산화력이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같은 사과나무에 햇빛 많이 받은 데하고 적게 받은 데하고 해보면 항산화력이 틀리게 나옵니다. 영양분도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밭에 재배를 한 미니 도마도에 기기를 갖다 대면은 이게 나오죠. 항산화력이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면 이거는 350엔인데 이거는 300엔. 7분의 1 차이 같으면 이 가격 차이가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7분의 1 같으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항산화력이 높은 야채부터 판매가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항산화력이 야채의 힘이다 이기죠. 야채의 가치다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과, 같은 복숭아 뭐 이렇게 재배해놔도 항산화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이가 인체에 날 수가 있다 이거이죠. 이거 똑같은 품종입니다. 똑같은 품종인데 이거 어떻게 재배하고 이거 어떻게 재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재배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요, 이 강의를 하는 대상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분 청인데 특히 또 도시 소비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하실 분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토양관리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에서 친환경 재배 넘어가실 분들, 또 무농약 재배하시는 분들,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때는 대학 교수님들 앉혀놓고 어떤 때는 진흥청의 연구관님들 앉혀놓고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제가 딴 분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맞추면 내가 기합을 뒤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은 토양에 대해서는 그래도 통달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재배를 하실 때 작물에 뿌리 같은 거 한번 뽑아보십니까? 안 뽑아보죠? 작물의 성패는 뿌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뿌리가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추밭에 가고 배추가 뭐 유기재배인지 뭐 일반 재배인지 잘 재배인지 못 재배인지 하려고 그러니까 팔 때나 사가 오지 뭐 내가 잘라올 수도 없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옛날에. 요새는 이제 안 합니다. 왜냐면 농민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밭대기에 배추소로 가서 뭐 뿌리 한번 봅시다. 내한테 배웠다고 뿌리 한번 봅시다. 이 소리 하면 뺨 맞는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쫙 이제 줄을 섰잖아요. 그걸로 탁 뜨면 배추 잘 됐다 이렇게 하고 한번 칭찬해 줘놓고 미친 척하고 넘어지는 척하고 한 발로 밟아보라 이게야. 그러면 어때요?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뿌리가 보이죠. 뿌리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 이거 밑에 토양 유기물이 많으니까 땅이 좋은 땅이구나 이런 게 보이거들랑. 뿌리가 적거들랑. 이거 화학비료 많이 줬구나. 그러니까 캐왔구나. 그렇게 판단하라고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하기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한두 폭이나 안 팔잖아요. 근데 사실 배추는요, 내가 한 2만 평까지 재배를 해봤는데 쫙 됐을 때 군대 사회라는 기분보다 더 좋아요. 아침에 딱 가서 보면은요, 예? 이 쫙 똑같은 것들이 서가 있는데 그때는요, 그 희열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는 분이 없네? 틀려도 괜찮는데. 예? 이게 어떻게 재배해서 이렇게 틀릴까요? 똑같은 품종인데. 미생물을 많이 주면 좋은. 벌써 1시간 됐네. 좀 쉽시다. 왜 그러냐면은